네, 안녕하십니까. 유진기업 안전개선팀 변성호입니다. 지난번 파트 1에 이어서 오늘도 파트 2 해설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지난번 파트 1 때는 우리가 안전 직책자를 어떻게 선임을 하고, 누구를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책자들을 통해서 그 조직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각 지책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아마 이제 파트 2하고 파트 3 동안에 두 차례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영 책임자입니다. 경영 책임자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대피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그 사업장에 그 회사의 가장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가장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을 구한다든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있어야지 그 밑에 있는 직책자들도 그에 따라서 그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 책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산업재해 보상 아니 그 저기 산업안전법에 의거해서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그 책임자, 공정장 책임자나 아니면 관리감독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영자가 그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직책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부여를 해줘야지 이 사업장의 안전을 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도 책임자도 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같이 묻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그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제일 처음 나오는 1조에 경영 책임자가 언급이 돼 있어요. 이거는 경영 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법이다. 중대재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런 내용이니까 경영 책임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경영 책임자가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잘 돌아가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네,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최종 의사결정 가졌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책임을 다한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의 역할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법령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리감독자입니다. 예, 안전보건 직책자 중에 또 제일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관리감독자는 보통 그 부사장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을 해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우리 설비에 대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안전에 대한 관리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자이기 때문에 부사장을 하고 그만큼 책임과 역할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이 책에는 뭐 생산과 관련됐다고 했는데 굳이 생산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서장은 다 관리 감독자로 두셔도 돼요. 근데 그게 좀 부담이 된다 하면은 최소 생산이나 아니면 현장 업무가 있는 품질 관리 직원까지는 해줘라. 왜? 생산 쪽이 가장 유해이온 요소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작업 수칙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안전보건 관련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의 역할이 많기 때문에 생산 쪽은 해라. 그 생산 쪽은 아니지만 품질 관리 쪽도 그만큼 해야 된다. 뭐 영업 팀장까지 뭐 관리감독자를 한다면 영업 팀장은 뭐 운전 조심하도록 뭐 직원들 교육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정도 한게 거고. 그래서 여기 뭐 잠깐 한 명만 선임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어,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루는 그 이 정도 50인 미만의 레미콘 공장이면은 생산 관련 부서장하고 품질 관련 부서장 2명 정도면 적당합니다. 유진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인원이 좀 많다. 그러면은 노동부에서 권고하는 게 5명당 1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 쪽 직원이 10명이다 하면은 뭐 차석까지 해서 2명은 두는 게 낫다. 근데 보통 이 정도 인원 규모의 레미콘 공장은 뭐 관련 종사하는 인력이 뭐 10명까지는 안 되니까 상관은 없고요. 그건 이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된다.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요 내용 있죠? 보시고. 그럼 관리감독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관리감독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작업 및 생산 설비의 가동, 유지 보수에 대한 안전보건 사항, 지적인 지통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 감독자는 맨 처음 출근을 해요. 출근하게 오늘 저기 시설을 가동을 하기 전에 시설을 점검을 한번 합니다. 어디 문제가 있는 게 있는지 고장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은 이게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매일 할 필요는 없고 뭐 그거는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뭐 이틀에 한 번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적당할 거다. 그래서 그런 현장이나 설비의 이상 없는지 체크리스트는 여기 부록에 저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레미콘 업종에 맞춰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직원들 모여서 이제 TBM을 해야죠. 아침에 작업 시작 전에 모여서 오늘은 무슨 작업이 있어. 무슨 작업 하는데 요거 조심해. 보수 작업이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안전대에 부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교육. 그 다음에 어떤 설비에 대해서 좀 그 설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수를 했다. 어제 보수를 했다. 그런 위험 평가에 대한 내용 공유.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작업한 일과 내내는 이제 현장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직원들이 안전복을 제대로 착용하고 하는지, 저쪽 설비에 뭐 이상이 없는지, 저기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안전보건 관리 감독자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장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쭉 봐주세요. 우리 장비를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용접 같은 거 특히 위험하잖아요. 불꽃에서 화재 위험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이런 것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외주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생산 작업을 하고 주말에는 뭐 설비 유지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설비 유지 보수를 뭐 직원들이 하지 않고 이제 전문 업체, 외주 업체를 불러서 설비를 보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내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열심히 잘해 알아서. 근데 외주 업체들은 보통 영세 업체들이 많고 일용 근로자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더욱 희박한 경우도 많아요. 물론 외주 업체에서 나오는 뭐 현장 책임자라든가 안전 관리자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자기 역할을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도 나와서 관리감독자가 한 명 나와서 이 외주 업체에 대한 공사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교육 공사 시작까지 교육 해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업장 안에 대해서잖아요. 우리 사업장 안에 무슨 설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잘못해서 그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해줄지. 그 다음에 외주공사 직원들이 작업하는 것도 현장 관리 해줘라. 안전보고 착용하게 해줘라. 이게 외주공사도 관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외주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라도 외주 직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나면은 원청하고 하청하고 동일한 책임을 부여해요. 외주 공사가 잘못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주 공사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특히나 외주 공사는 우리 직원들보다 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 감독자는 작업 계획서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뭐 생산 공정이 바뀌거나 뭐 사업장 환경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레미콘 업종에서의 작업 계획서는 네 종류가 있어요. 하역 운반기계, 건설기계, 전기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하역 운반기계는 우리 PCT나 덤프 같이 원재료 들어오는 차량들이거든요. 원재료가 들어와서 하역하고 또 나가고 우리 사업장에서 돌잖아요. 그러면 어떤 작업 절차대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여기 뭐 실험실 차량인데 실험실 차량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역 기계라 하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우리 완전 믹서 트럭 크잖아요. 믹서 트럭 저희가 그 사고 나는 비율을 보면은 믹서 트럭 기사가 직원보다 좀 비율이 높아요. 그만큼 위험한 작업도 많이 하고 저기 레미코 트럭 위에 올라가서 트럭이 높잖아요. 올라가서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많아요. 사고가 많이 나고 로우더 야적장 위험하잖아요. 차 크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안에 사람 돌아다니다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 계획을 지켜라. 전기 작업 우리 뭐 그 각 시설마다 뭐 배전반 있고 전기 시설 다 부착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기 작업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BP 안에 호이스트 있죠? 그거 중량물 취급하면서 이것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작업 계획서를 통해서 다 수칙이나 동선이나 이런 분들 다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 계획서도 관리 감독자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위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개선 조치 이것도 역할이 되겠죠. 네 번째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관리 감독자 역할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TBM 실시한다던가 뭐 시설이나 현장에 대한 점검한다던가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또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음 그 안전보건 관리 전자는 저 그 파트 3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